자, 그게 또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그런 뭐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중국의 이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결국 이제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뭐 노림수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때 가장 직접적이면서 큰 동기는 트럼프 차원에서 아까 잠깐 이야기하신 정치적 동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내년에 이제 내년 11월이죠. 11월. 예. 네,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는데 미국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의 제일 중요한 지지층은 결국은 뭐 지난 선거에서도 드러났지만 이른바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러스트 벨트랑 판 벨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러스트 벨트는 이른바 뭐 영어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면 녹선지대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중북부 쪽인가요? 이른바 이제 옛날에 자동차 뭐 철강 이런 쪽 산업들이 이제 그 전성기를 누렸던 그 산업들이 이제 쇠락하면서 이제 쇠퇴한 지역.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제 특히 육체 노동자들의 이제 뭐 부터해서 저학력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예, 굉장히 이제 좀 중하층 백인들이 많이 있는 저학력이더라도 네네.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임금을 안정적으로 누려왔던 그랬었죠. 그런 제조업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이제 이른바 녹선지대처럼 돼버렸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예,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하층으로 이제 전락한 백인들의 이제 분노가 되게 심했는데 그런 걸 이제 중국 때리기. 중국이 당신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어. 그리고 중국 때문에 당신들이 계속 저임금이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제 사실 정치적 승부수를 걸었던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근데 그게 허황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나라죠. 코끼리 커브라고 있잖아요. 중국이 WTO에 2000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2000년도 이후로 이른바 OECD 선진국들의 그 소득 분포를 보면은요. 중산층이 푹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코끼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코끼리 커브라고 하죠. 예. 그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사회의 중산층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현상은 중국과 중국만큼은 물론 안 되지만 인도 이런 14억, 15억 인구 되는 나라들이 값싼 노동력이죠. 뭐 이런 값싼 임금으로 그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비난이 아니고 저는 그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공화당, 미국으로 치면 공화당. 합리적인 가까운. 예, 합리적인 합리적이라고는 스스로 주장하시지만 공화당 쪽에 가까운 분의 설명이었고요. 물론 이제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중국이 세계 이제 다양한 그 상품 시장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공급하고 또 그런 이제 과정에서 공급 과정에서 또 사실 굉장히 많은 뭐 나라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또 이 그 저가의 좋은 제품들을 이른바 이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소비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이제 소비자 효용이 커지는 측면도 있고요. 또 관련한 산업들이 이제 커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그런 특히 이제 그 러스트 벨트라든지 이런 쪽의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또 순기능도 있다는 건 뭐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 얼마나 오래 갈 건가 이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동안 갈 것 같아요. 일단 뭐 내년 대선까지는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좀 끌고 가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는 뭐 몰고 가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또 한편 더 들긴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지금 뭐 아까 러스트 벨트 이야기도 했지만 트럼프의 주요 지지 기반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판 벨트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역시 뭐 중부 쪽에 이런 그 농업지대 있는데 이런 지역들의 사람들이 사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된 다음에 중국의 이제 미국산 대두 수입이 확 줄어든다든지 하면서 사실 타격을 또 많이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미국 그런 판벨트 지역의 그 농업 경영자들의 그런 이제 뭐 파산 신청이 굉장히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정부가 또 이제 그걸 달랜다고 또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계획을 또 발표를 했는데, 이다 보면 정치적으로 이제 계속 이 상황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뭐 또 한편으로 중국은 그런 식으로 또 타격을 뭐 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국내 언론에서도 이걸 길게 가면은 중국이 결국은 이길 것이다. 그걸 근거로 3가지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첫째, 미국 사람들은 조급하고 참을성이 없는데 중국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 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역사적 경험에서 19세기부터 서구 열강에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중화 정신이 살아있다. 예, 그 다음에 뭐 중국 인민들은 한마디 인내심이 강하다. 뭐 이런 정신적인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완전 신기루라고 생각하고요. 인민들을 세뇌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죠. 요즘 뭐 중국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뭐 영화, 영화인데 한국 전쟁 때에 얼마나 자기들이 열심히 싸우나 영화 보여주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걸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중국의 인해 전술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한국전을 이제 중국 관점에서는 이제 이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 이 자본주의 국가를 한반도에서 패퇴시킨 아주 이제 중요한 자기네들이 그리고 승리한 그런 전쟁으로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죠. 공산당식 그 홍보 전략이죠. 공산당들이 잘하는 뭐 그런 구시대 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럼 과연 그렇게 참을성이 없고 조급하고 견디지 못하는 나라인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지금 19년 아니에요? 219년 동안에 미국이 전쟁을 하지 않은 횟수는 7년밖에 안 됩니다. 7년만 빼고 219년 다 전쟁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상자, 그 전쟁에 나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서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관에다가 씌워가지고 오는 거 그 텔레비에서 보셨잖아요. 중국이나 특히 한국 같은 나라가 외국 해외 전쟁에서 그렇게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 보내가지고 맨날 죽어갖고 오면은 그거 감내할 것 같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참을성이 있고 인내하고 희생할 각오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자, 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이 제가 바로 미국의 러스트벨트, 팜벨트에서 17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 이유가 중국의 행동 변화가 없으면은 미국은 물러서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그 무역 협상 당사자인 그 리우허라는 사람도 미국의 태도가 이렇게 급변하니까 예상했던 거와 전혀 다르게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그 북한 김정은이와 트럼프 협상과 어떻게 보면 궤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상하기로는 굉장히 좋은 결과, 화기애애할 것 같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잖아요. 그것도 미국의 돌변한 태도 때문에. 그런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미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 지금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뭐 클린턴 때라든지 오바마 때라든지 그렇게 좋게 일종의 뭐 컨테인먼트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미국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미 미국 사회는 돌아섰고요. 이거는 공화당, 민주당 차이가 없어요, 이제는. 미국 사회 전체가 지금 중국을 향해서 행동 변화를 하지 않고는 이대로는 용납하지 않겠다. 제일 또 뭐 비근한 예로 UC 버클리 대학이라든지 스탠포드 대학이라든지 중국 유학생들 대학원 과정, 학부 과정 말고요. 대학원 과정에서 과학기술, 이른바 스템이라고 하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쪽으로 대학원생들이 매년 200명 이상씩 갔어요. 올해부터 딱 제로로 끊겼습니다. 미국 대학, 스탠포드는 사립대학이에요. 버클리도 뭐 주립대학이긴 하지만 미국 뭐 트럼프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오는 유학생들을 자기들이 딱 끊어버린 거예요. 이만큼 미국 사회 전반에 중국을 경계하는 심리가 좀 골고루 퍼져 있는 겁니다. 뭐 잠깐 옆으로 새는 이야기 하자면 한국 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좋은 대학에 미국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가 좀 좋아졌겠네요. 자, 뭐 그 이야기가 뭐 사실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인 게 이 지금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의 경우에 사실 좀 뭐 중국의 시진핑하고도 개인적으로 되게 가까운 사람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더 진보적으로 알고 있는 버니 샌더스, 지난 대선 때 이제 민주당 경선에 나와서 돌풍을 일으켰었죠. 이 버니 샌더스가 지금 상원 의원인데 중국의 위협을 가소평가하고 있다고 오히려 이제 조 바이든 부통령을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공화당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중국의 위협을 견제해야 된다. 또는 중국의 이런 뭐 자기네들이 보기에 이 뭐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물러나면은 뭐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이라는 이 양반도요. 뉴욕주 상원의원. 예, 원래는 대표적인 트럼프 반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도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무역 협상이 이제 결렬시키고 난 다음에 중국을 이제 까는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지지하는 그런 이제 또 그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럼요. 얼마든지 이렇게 이 미국 정치권의 상황이 어떤 거라든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적어도 미 대선까지 끌고 갈 이슈다. 트럼프는 이걸 계속 부각시켜서 자기한테 또 유리한 이슈고 자기가 어쨌거나 선제권을 잡았고 그렇게 해서 이거에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크게 반발하지 못하는 이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정치적 이슈로 끌고 가기 위해서도 내년 대선까지 어느 정도는 이게 뭐 이른바 완급 조절이라든지 이런 건 있겠지만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중국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경기가 좀 침체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부양책을 쓰고 또 한편으로는 미 연준이 이제 이른바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한다면 그런 흐름에 맞춰서 뭐 중국과의 협상을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좀 조율해가는 과정은 중간중간에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이와 관련해서 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네. 이거는 뭐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는 물론이고 전 최소한 20년에서 30년은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구조적으로 행동 변화를 하지 않는 이상 미국 사회 그 누구도 지금 여기서 그냥 적당히 이거를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뭐 트럼프 행정부 또는 뭐 다음 대선 무렵에 당장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일단 최소한 그때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다고 이게 이제 20, 30년 동안 뭐 지속되는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봐야 될 텐데요. 뭐냐면 패권 경쟁이라는 것은 어차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 뭐 그전에도 시작이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이 한편으로는 경계하는 대상으로서 이제 중국의 위협은 그리고 그 위협을 느낌으로써 이제 시작된 패권 경쟁은 이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무역 분쟁이 계속 이런 형태로 막 가긴다고 그러면 이게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사실은 세계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따라서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면 세계 경제 전체에 이제 계속 파장이 미칠 수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이제 그 파장이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이 저렴하게 소비하던 그런 중국 제품들이 이제 이 수입이 중단되면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또 그와 관련한 그런 이제 이 경제도 위축 효과가 커지면서 미국 경제도 상당한 중장기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여파들을 계속 겪으면서 이제 뭐 지금과 같은 심각한 상태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좀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갈 수 있다. 패권 경쟁은 계속되겠지만 이런 뭐 지금 상태로 이렇게 아무런 그러니까 지금 상태와 같이 계속 이 이른바 G2가 미중이 정면 격돌하는 식으로 계속 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시진핑이라는 지금 사람의 다음번 임기가 어떤 정권 교체라고 할까? 인물 교체가 일어나게 되면 중국이 먼저 태도를 변화할 거라고 봅니다. 미국 사회는 먼저 변화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미중 무역 분쟁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오늘 신무영 뉴스 잉글리시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첫 순서였는데 좀 어땠었나요? 아유, 좀 떨리네요. 예전에 우리가 팟캐스트도 같이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영상이 나가지 않으니까. 네, 영상 나오니까 좀 부담이 되죠. 많이 떨립니다. 그래도 오늘 뭐 아주 설명 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슈 브리핑 마치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시청 끝내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